자, 안녕하세요. 무소TV 황 소장입니다. 자, 2022년 4월 5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장세 별 재미가 없죠, 그죠? 별 재미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은 거래소 시장 그래도 꾸역꾸역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2750선 어제 이렇게 돌파를 해서 오늘 음봉은 나왔지만은 좀 지지하는 흐름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정도가 굉장히 미약한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들 매매 동향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은 외국인들 매매 동향이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닙니다. 수급이 굉장히 좀 부족한 모습이고요, 그죠? 동시호가 10분 장 막판에 이렇게 매수로 살짝 돌아선 모습인데 하루 종일 매도하다가 동시호가 10분에서 3시 20분 이후에 매수가 진행이 되면서 순매수로 돌아선 그런 모습. 코스닥은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매수해주는 날이 있었어요. 매수해주는 날이 있었는데 거래소는 계속 매도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조금 소폭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기관이 좀 많이 팔았고요. 외국인들 선물을 좀 많이 파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수급이 부족한 그런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관망장세예요. 관망장세. 외국인들은 여전히 관망장세에 관망세로 지금 현 시장을 대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긴축. 자, 긴축 속도가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감, 긴축 속도 가속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 그리고 오늘 또 새로 부각됐죠. 러시아 디폴트 우려감,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 모습. 다시 부각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 매도세는 진정이 되는 그런 모습. 오늘 하루 종일 매도를 하다가 장막판에 동시효과 10분에서 매수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 매도세는 좀 진정된 그런 모습인데 아직은 시장에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에 지난 3월 FOMC 의사록이 이번 주에 공개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FOMC 의사록 공개. 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중요한 기업이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이번 주 목요일 날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데 어떤 실적이 발표될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지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에 FOMC 지난 3월 FOMC 회의한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데 그 공개되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있다. 좀 호전적인 모습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진정됐다라는 게 좀 호전적인 내용이죠, 그죠? 그런 내용 외에는 특별한 모습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거래소 시장은 자 2750을 돌파를 하고 2750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다라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근데 수급적인 측면이 아직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강하죠, 그죠? 코스닥이 훨씬 강한 모습. 자, 코스닥은 말씀드린 대로 이 960선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 960선까지 올라오는지 그런 부분들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강한 모습 전개가 되면서 종목별로 개별 종목별 장세
개별 종목별 장세가 계속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이다. 자, 이제 실적 발표되는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전히 종목별 장세, 개별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주가 상승이 좋았죠, 그죠? 2차 전지주가 상승이 좋았는데 시세 연속성이 있을 건지 2차 전지주는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관심권에 넣고 계속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업종 중에 한 업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대응들 하셔야 돼요. 개별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난 3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 어떤 내용들이 나올런지 그런 부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바닥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죠? 진바닥에 나온 후에 이제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다. 이제 바닥에 나온 거죠, 그죠? 확실하게 바닥에 나온 거로 보여지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미비한 모습, 아직은 좀 미비한 모습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재차 한번 눌러줄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를 하게 될런지 그런 부분들. 박스권 돌파한다 그래도 2900선에서는 또 저항을 받겠죠, 그죠? 2900 저항 받고 이쪽 부분 2900에서 3050 정도 되나요? 이쪽 부분은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이쪽 올라오면은 많은 시간을 또 보내야 되는 그런 기술적 분석이 가능한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이제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일단 외국인들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있다. 진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수급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 이제는 상승을 하더라도 계속 종목별로 이제 확인들을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승을 하지만 계속 매물에 부딪히는 모습, 매물벽에 부딪히는 모습.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매물 소화 과정이. 그래서 좀 답답한 어떤 종목별로 보면은 좀 답답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이 정도로 짚어보고요. 자, 어제 휴림 로봇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 그 2탄, 자, 휴림 로봇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캔들 잘 만들어 놨었어요, 그죠? 캔들 잘 만들어 놔서 좀 위로 좀 이렇게 솟구쳐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눌림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여전히 눌림목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거래량은 더 바짝바짝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쉽게 안 나가죠, 그죠? 쉽게 안 나가는 게 왜 안 나간다? 경고 종목이라서 안 나간다. 경고 종목이라서. 혹시나 위로 솟구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경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매도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 관점이다. 자, 어제는 이제 말씀드리기를 이게 이제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경고 해제가를 계산을 해야 돼요. 경고 해제가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제까지는 계산하실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는. 근데 오늘 이제 장 끝났으니까 경고 해제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경고 해제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오늘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일단 공시 내용을
다시 한번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시 내용. 자, 공시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지정이 됐고, 자, 지난 이제 공시 뜬 내용을 보면은, 자, 경고 지정일이 언제예요? 3월 30일. 지정일이 2022년 3월 30. 3월 30부터 경고. 그럼 언제까지 경고가 진행되느냐? 언제까지 경고가 진행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4월 12일까지. 4월 12일까지 경자가 따라다닌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경고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경고가 언젠가는 풀리겠죠. 경고가 언젠가는 해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고 해제가 계산이 필요한 거예요. 이 종목은. 경고 해제가 계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경고 해제가 반드시 여러분들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이거 공시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자, 해제 요건 다섯 번째 사항에 해제 요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제 요건.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사항이라 하면은, 자, 1번, 2번, 3번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지 않을 경우, 언제 경고 해제된다? 최초 판단일이 4월 12일이에요. 그럼 4월 12일 종가로 4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4월 13일 날 경고 해제가 됩니다. 4월 13일 날 경고 해제가 돼요. 그러면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 보시면은 T-5일 종가 45% 이상 상승이라고 돼 있죠. 그죠? T-5일이 언제냐? 오늘이에요. 오늘. 자, 4월 5일 종가 대비 45%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 T-15의 종가보다 75% 이상 상승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T-15일은 언제냐? 여기 나와 있죠. 3월 22일. 그러면 3월 22일 종가 기준으로 75% 이상 상승하지 않아야 됩니다.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조건, 판단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해당되지 않으려면 15일 종가 중 최고가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됐을 때 4월 13일 날부터 경고 해제가 됩니다. 자, 최초 판단일이 4월 12일이에요. 그럼 4월 12일 종가로 이 세 가지 요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건에 다 해당되지 않는지를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세 가지 요건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엔 해제가 안 되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4월 13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4월 13일 날 가서 또 이 세 가지 요건으로 계산을 또 해봐야 돼요. 또 4월 13일 날 해제가 안 됐다. 그럼 4월 14일 종가로 또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 대부분 경고 해제돼요. 대부분. 여기서 지정한 여태까지 경고 들어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대부분 여기 지정한 최초 판단일 있죠. 4월 12일 최초 판단일 그 다음 날 4월 13일 날 경고 해제되는 경우가 90% 이상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경고 해제가를 아시고 대응하는 거 하고요. 경고 해제가를 모르고 이 종목을 대응하시는 거 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죠?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경고 해제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경고 해제가 밑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죠? 근데 경고 해제가 위에서는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고 해제가 계산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이게. 자, 공시 내용 나와 있어요. 공시 내용에 3월 29일 공시 내용입니다. 이게 3월 29일 공시 내용. 여러분들 HTS에서 찾으셔가지고 자,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이 조건대로 계산들을 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경고 해제가가 나와요. 경고 해제가. 그래서 경고 해제가를 알고 이 종목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보유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 종목 말씀드렸죠. 고점에서 막 치고 받고 그러면 안 돼요. 경고 들어가는데 치고 받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휴림러버 차트로는 이래요. 자, 2006 3월 29일 날 고점 2060원을 형성을 하고 내려와서 여기에서 쭉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거래량은 바짝 줄어들고 있는 모습.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동이 일어나서 위로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시라고요?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매도. 왜?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하신 다음에 경고 해제가를 계산을 하셔가지고 경고 해제가 밑으로는 매수가 가능하겠죠. 그죠? 매수가 가능하고 경고 해제가 위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째,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자, 첫째, 보유하고 계신다. 그런 분들은 자, 파동이 일어나서 막 치고 올라온다. 얼른 매도하셔야 돼요. 매도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으로는 자, 잘 안 내려오고 있죠. 위에서 딱 세워놓고 있죠. 그죠? 세워놓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로봇 관련주는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종목이라는 게 뭐 매일 올라만 가나요? 안 그렇죠. 매일 올라만 갈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상승하고 또 눌러주다가 또 상승하고 또 눌러줄 때는 또 왕창 이렇게 눌러줄 수 있어요. 왕창 눌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신정부 기대감으로 부동산 정책주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거 금방 안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금방 안 갈 건데 여기에서 상따 하신 분들 이날 고점에서 막 매수하신 분들 답답하실 거예요. 이거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그죠? 그거 안 가는 게 기술적 분석을 해봐도 이쪽 부분에서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었냐고요.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렀었는데 이거를 단번에 돌파를 하냐고요. 단번에 이 부분을 돌파를 못 한다는 얘기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이. 그래서 이걸 추격 매수를 해도 가능한지, 내가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 이런 차트 보시고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걸리는 거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그죠? 거의 한 두 달간 정도 보냈네요. 이 두 달간 여기에서 머물렀는데 이게 단번에 돌파되냐고요? 돌파가 안 되지. 그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은 자, 올라올 때도 보세요. 올라올 때도 자, 여기에서 급등했어요. 이만큼 떨어져요. 이만큼. 계속 잘 갈 것 같죠? 이만큼씩 막 떨어지잖아요. 여기 4,925원이 고점이야. 3,000원 초반까지 떨어지잖아요. 그죠? 3,000원 초반까지. 엄청나게 떨어지죠. 제가 로봇주 계속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또 거기에 또 막 이렇게 꽂히셔가지고 로봇주 막 금방 가는 줄 알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상승하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조정 구간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정 구간이. 이런 조정 구간이 나와요. 그럼 이런 조정 구간도 여러분들이 견디셔야 되는 거고, 많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죠, 그죠? 결국에는 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또 돌파를 하죠. 돌파를 하고 더 추가 상승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상승하고 나면 이만큼 또 눌러줘요. 누르고 나면 또 일정 부분 누르고 나면 또 이렇게 상승하고 또 뭐 이런 모습이 전개가 되는 거지. 맨날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맨날 올라가기만 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일정 부분 올라가면 일정 부분 눌러주고 일정 부분 올라가면 일정 부분 눌러주고 이러는 거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도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도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게 이제 기법인 거죠. 아, 경고 들어갔어. 그럼 매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고가 위에서는 매도,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가 됐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매도 후에 그리고 차후의 움직임을 봐서 재매수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거죠. 경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팔지도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어. 이거 기회비용.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 하여간 경고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렇게 크게 치고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테마성이 붙어 있는 종목들은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치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결국에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 하면 윗골이 달고 내려와요, 다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경고가 들어가 있는 이 종목이 내일이라도 치고 올라오면은 어떻게 대응하신다?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제도.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내일 치고 올라온다? 매도 관점입니다. 매도 관점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경고가 진행되는지 4월 12일까지 경고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며칠이에요? 5일. 아직 일주일 남았네요. 그죠? 일주일. 거래일로 얘기하면 5거래일 정도 남았네요. 그죠? 5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치고 올라오면은 일단 매도하신 다음에 차후 움직임을 봐가지고 재매수를 한다라든가 그런 전략이 좋습니다. 자, 투자 경고 종목. 자, 경고 종목. 이 경고 종목 기법 있습니다. 기법. 이거 아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아시는 분들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전문가 분들도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뭐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매 기법이 있어요. 그 기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지 막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내일이라도 치고 올라온다. 그러면은 보유자는 매도,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내가 이 종목을 안 가지고 있어. 이 종목을 사고 싶어. 막 치고 올라와. 추격 매수 절대 금지.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관심 끄세요. 관심 끄세요. 사지 마세요. 관심 끄란 얘기는 사지 마시란 얘기예요. 매수 금지. 언제까지? 그 날짜는 보자. 그냥 힌트만 드릴게요. 목요일까지는 매수 금지. 그 이후에 뭐 좀 이렇게 보시던가. 그래서 뭐 경고 해제가를 알고 대응하시는 게 그만큼 유리하단 얘기예요. 경고 해제가. 굉장히 큰 이 종목에 대한 굉장히 큰 무기를 장착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해제가를 계산을 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거 계산도 안 하시고 이 종목 많이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떠 있는 종목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떠 있어. 굉장히 막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뭐 이만큼 급등을 했으니까 또 이만큼 급등할 줄 알고 막 이렇게 관심들 가지세요. 대부분 보시면은. 그래서
경고가 반드시 경고 해제가를 계산을 해보시고 대응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상 4월 5일 오늘 종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제까지는 계산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경고 해제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경고 해제가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경고 해제가가요. 매일매일 바뀌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바뀌어요. 아셨죠? 매일매일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계산한 거는 내일 적용이 되고요. 내일 계산하는 거는 모레 적용이 되고요. 모레 계산하는 거는 그 다음날 적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계산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4월 12일까지 매일매일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산하셔가지고 대응하세요. 자, 기술적 분석으로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뭐 그런 종목으로 보이죠, 그죠? 종목으로 보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종목이 계속 상승하는 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정이 들어오면은 또 깊이 조정도 들어옵니다. 자, 이쪽에서도 그렇잖아요. 여기 들어 올렸다가 자, 이만큼 조정 들어온 다음에 자, 결국에는 또 어떻게 돼요? 이만큼 상승했어요. 이만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 여러분들이 그 기법을 제대로 아시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이 한 종목만 잘 대응을 하셔도 수익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죠? 가만히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수익률을 내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휴림 로봇에 대해서 자, 어제는 경고 해제가를 계산할 수 없는 날이었고요. 어제는 자, 오늘은 경고 해제가를 계산할 수 있는 날이 됐습니다. 드디어 4월 5일 오늘이 4월 5일이죠, 그죠? 오늘 종가를 통해 가지고 그 세 가지 요건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 자, 세 가지 요건을 다 계산을 해 보셔야 돼요. 계산하셔 가지고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로봇주 계속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로봇주. 자, 휴림 로봇 이러고 있습니다. 자, 유진 로봇 어떠세요? 자, 유진 로봇 이러고 있습니다. 자, 로봇주 관심 안 가지겠냐고요.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지금 다 살아 있는 그런 모습 전개가 되고 있고. 자, 뭐 어떤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이렇게 밑에서 힘없이 전개가 될 때 막 이 저점을 깰까 말까 뭐 이렇게 위태위태하고 뭐 이런 모습이 막 나올 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예요? 앞으로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종목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 종목을 선별해내는 그런 선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다. 준비하세요라고 막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훨씬 더 강한 모습 전개가 되고 있고 코스닥이 바닥이 나온 후 자, 찔끔찔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제 지수는 여기입니다. 지수는 여기인데 휴림 로봇, 유진 로봇 어때요? 다 고점 넘겨버렸죠. 그죠? 고점을 다 넘겨버렸죠.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자, 뭐 유진 로봇 이러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 뭐 제 차 저희는 여기가 지지가 잘 된다라면 매수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에서 매도한 후에 여기가 지지가 잘 된다라면 제 차 매수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휴림 로봇은 경고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경고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죠. 그죠? 대응 전략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또 경고 해제가도
계산이 가능한 그런 날이 됐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 내일이라도 치고 올라오면은 어떻게 하신다? 매도하십시오.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치고 올라오면은 매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종목을 사시고 싶다. 좀 참으세요. 매수 금지. 언제까지? 목요일까지 매수 금지.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경고 해제가를 계산해서 알고 대응하세요. 경고 해제가 반드시 계산하세요. 계산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답이 나와요. 언제쯤 사면 되겠다. 그거 계산해 보시기 전까지는 답 안 나옵니다. 반드시 계산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응하시고, 자, 시황은 뭐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고, 뭐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중요한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자, 지난 3월 FOMC 회의 의사록이 이번 주에 공개됩니다. 자, 의사록 어떤 내용이 공개되는지, 그 공개되는 내용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어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되면은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만 보시면은 자, 외국인들 매도세가 진정된 모습. 간만에 거래소 뭐 소폭이지만 매수세로 돌아섰어요. 그죠? 매도세가 진정됐다라는 거죠. 그죠? 매도세가 진정됐다라는데 의미는 있어요. 의미는 있는데 아직은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부족하다. 관망세가 짙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장세도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되는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앞으로 장세도 종목별 장세, 개별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요. 참고하시고 휴림 로봇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시다 그러신 분들 계시면은 자, 무소TV 황소장입니다. 회원가입 하셔가지고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무소TV 황소장이었습니다.